여러분들은 MACD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해외 선물 시장에서 나름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MACD를 활용한 매매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매매법으로 정보가 부족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시카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MACD를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이 초급자를 위한 매매법이라고 한다면 MACD는 중급자 입문 코스쯤 되겠네요.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 혹은 멀어지는 발산의 원리를 차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주가의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의 강도와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추세 추종형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MACD는 선물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D는 MACD선, 신호선, 히스토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선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두 이동평균을 비교함으로써 MACD선은 주가 추세의 변동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MACD가 기준선인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그널이라 불리는 이 선은 MACD선이 9일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MACD선의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MACD 곡선의 추세 전환을 포착하기 위해서 MACD 시그널이라는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MACD선과 신호선이 교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각각 매수 혹은 매도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점을 잡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MACD는 후행성이 있고 횡보를 하거나 불규칙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가격 추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MACD가 유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쪼작할 때는 MACD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서 막상 샀더니 고점에 매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히스토그램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히스토그램은 MACD선과 신호선 간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막대기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막대기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가 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 MACD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MACD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방법은 교차 신호입니다. 앞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MACD 선이 신호선과 교차할 때 매수 혹은 매도 타이밍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시그널 교차라고도 부르는데요. 시그널은 MACD의 이동평균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MACD보다 후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MACD가 시그널 곡선의 위나 아래로 교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MACD선이 신호선 위로 교차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로 해석이 되며 아래로 교차할 때는 매도 신호로 활용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를 통해서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에 했던 볼린저 밴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표의 돌파 방향과 추세 방향이 같다면 기존 추세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표의 돌파 방향과 추세가 반대라면 결국 추세 강도가 약해지므로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활용 방법은 기준선 교차입니다. MACD 선이 0선을 넘을 때를 추세 전환 신호로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매수, 매도 중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준선 교차 같은 경우 시그널 교차와 유사한 느낌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그널 교차는 후행성 움직임을 보이며 이미 다 오르고 나서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반대로 다 내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MACD가 시그널선과 교차하는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0선 그러니까 기준선과 교차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MACD선과 기준선의 교차는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MACD가 기준선을 상향으로 돌파를 한다면 상승 추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MACD가 하향 돌파를 하는 상황이라면 하락 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타당하겠죠. 세 번째 방법은 다이버전스입니다. MACD 다이버전스는 MACD 고점 또는 저점에서 가격의 고점 혹은 저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 자체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MACD선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곧 추세 전환을 보여주면서 하락되고 있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MACD가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할 때 하락 추세의 마무리, 상승 추세의 시작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겠죠.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MACD는 이전 최고값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요. 상승 추세가 곧 하락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MACD를 활용하는 매매법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기존의 이동평균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없이 혼조, 보합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승률이 낮지만
한번 자리를 잘 잡으면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좋은 매매법입니다. MACD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추세를 보기에 매우 효과적인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배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꼭 MACD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차트 정보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